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는 강지원의 100세 시대입니다. 피부 노화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콜라겐 음식이나 콜라겐 팩이 과연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줄까요? 오늘은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피부 노화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여드름으로 돌아가서요. 네네. 어른들은 여드름이 없나요? 어른들도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방하는 방법이 최고 좋아요. 어떻게 예방해요? 일단 손으로, 네. 손이 찝찝해요. 얼굴을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네. 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손을 많이 씻잖아요. 네네네. 같은 이유예요. 코로나 전에도 우리 손에는 병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얘네들이 지금 염증을 일으키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야, 우리 아름다운 얼굴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손으로만 안 만지면 절대로 흉터가 안 남나요? 여드름이 생길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가죠. 그럼 이제 여드름이 없어져도 흉터가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좋은 프로덕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의학에서는 많이 처방전으로 많이 썼던 건데 트레트노인이라는 레티놀, 네. 레티노익 애시드 이런 그 가족의 약이 있어요. 이거는 비타민 A로 만들어진 약인데요. 네. 시중에서 나온 약이 하나 있어요. 오. Differin, D-I-F-F-E-R-I-N. 네. 이게 지금 그 자료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방전으로밖에 살 수 없었어요. 1%인데요. 네. 이거를 만약에 매일 평생 쓰시면은 네.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여드름이나 그 스car 얼굴에 흉터진 거랑 네. 그 주름진 게 거의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 지금 막 수척근에서 막 적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지금 시중의 그 처방전 중에서도 제일 약한 건데 이거를 쓰시고 이제 점점 센 걸로 올라가세요. 그러시면은 이 약이 하는 역할에 많이 덕을 보실 텐데 이 약이 뭘 하냐면은 네. 아까 우리가 말한 베이셀리라는 세포들 있잖아요. 네네. 그 밑으로까지 들어가서 그 세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게 올려줘요. 그러면은 위에 있던 염증이나 잡티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그 진피 속에 있는 콜라겐을 조금 더 이쁘고 빨리 만들게 해줘요. 오, 너무 좋은 크림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바르시면은 좀 드라이되고 간지러울 수가 있고 빨개질 수 있어요. 어떤 예민하신 분들은 이 바깥에 나가시면은 얼굴이 좀 이렇게 홍조처럼 빨개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거 바르시고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꼭 선스크림 하시면 좋아요. 아, 그러면은 디퍼린이라는 걸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고 네. 나가면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여드름은 여러 가지 있어요. 벤조페락사이드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도 있고 네. 그 페이스워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프로피오니백트리움 액니라는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얼굴을 드라이 시킬 수가 있어서 그 every other day 그 하루 건너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different도 every other day 쓰시고 그러면은 그 두 개를 같이 써도 괜찮은 거예요? 같이 써도 괜찮아요. 네. 근데 하나 아실 거는 얼굴 센시티브 하신 분들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홍조도 컨트롤 되고 여드름도 컨트롤 되는 네. 아질리아키라는 애시드가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바르셔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바르셔도 이제 피부가 좀 더 탱탱해지고 홍조도 내려가고 여드름도 많이 치료가 돼요. 그렇군요. 네. 너무 좋은 것들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요즘 꿀팁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드름 말고도 네. 이렇게 막 건선이나 아토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토피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줄여가지고 엑기스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그 각질층의 그 뭐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 유전적으로 플래그린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프로틴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각질층에 깨져서 수분이 이제 아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분인데 수분이 빨리빨리 날아가 버려요. 아, 수분을 보호하지를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겨울이나 이런 데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밖에서는 이제 그 휴미디티가 없으니까 네. 공기가 너무 마르니까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이로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 막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렇게 허해지고 간지럽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 바디로션을요. 네. 샤워한 다음에 반드시 발라줘야 돼요? 바로 발라야 돼요. 아, 그래요? 나오자마자 막 발라야 돼요. 근데 그걸 바르면 네. 피부가 네. 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좀 퇴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건선이나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니까 바디로션을 바로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바디로션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로션 바르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거는 이몰리엔트라는 게 있어요. 오인트멘트. 오인트멘트는 연고네요. 그렇죠. 거의 연고 수준이고 아주 네. 그냥 thick해요. 왜냐면은 한 80%는 지방이고 20%가 물 성분이라서 바르면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는데 건선이 있으시거나 아토피 있으신 분들한테는 특히 올라오신 부분에는 발라주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크림이랑 로션이 있는데 그거는 그 50-50 반은 물이고 반은 지방으로 돼 있어요. 크림이 약간 좀 thick해서 그 jar 이렇게 여는 데 오는 경우가 많고 네. 로션은 조금 더 묽어서 펌프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펌프로 오는 거는 거의 다 로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잘못 바르시면은 그 수분량이 많아서 빨리빨리 말라서 그 프로텍션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부가 건조하시고 건선 있으신 분들은 로션보다는 크림을 바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오인트멘트 이런 걸 바르시면은 더 큰 보호막이 돼요. 아, 유분량이 더 많은 것으로요.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 좀 비싸지 않은 네. 그런 제품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특히 이몰리엔트 오인트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포어에서 나오는 그 오인트멘트가 있어요. 그거는 뭐 알레르기 일으키는 냄새나 프레그런트 그런 것들도 많이 없고 네. 이거는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뭐 특별하고 그런 걸 떠나서 네. 그 본질적으로 이 건조한 피부를 잘 보호해주는 막을 형성시켜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선이나 아토피가 올라오면은 네. 거기에다가 포이즌 아이비 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제 같은 성분 네. 그거를 얹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오인트먼트나 바세린으로 이렇게 덮어주면은 이 스테로이드제가 염증이 있는 피부를 이제 싹 염증을 없애줘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이제 오인트먼트가 있으니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그래서 네. 그 피부 회복이 좀 빨리 되게 도와줘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얼굴에 발라도 돼요? 스테로이드는 얼굴에 바르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염증 있을 때는 좋아요. 오래 바르시면은 안 되는 게 그 사이드 에펙트 중에 하나가 피부가 점점 얇아져요. 그러면은 나중에 건선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피부가 잘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장하는 그 의사들이 추천하는 거는 한 7일에서 10일. 너무 심하면은 2주까지도 가능한데 네. 그 이내에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그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크림이나 오인트멘트로 덮으셔서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네. 근데 얼굴에도 나면은 어쩔 수 없이 발라야 될 수가 있는데 네, 얼굴이 너무 건조하면요. 요즘에 새로 나온 프로덕트가 하나 있어요. 아직 처방전인데요. 네. 이거는 유크리사라는 오인트멘트예요. 이거는 조금 따갑고 그 대신 스테로이드보다 더 잘 듣고 피부가 얇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약들 아까
여드름 약도 그렇고 특히 아토피 약들 발라야 되는 그 케어를 받아야 되는 기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새 피부가 올라오는 시간 6주 정도는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선생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름 있잖아요. 주름. 예. 오늘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그 여성분들 그 네. 주름 생기시느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지시는 경우가 예, 있어요. 웃을 때도 막 이러고 웃으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안 네. 웃으세요. 그냥 입으로 소리로만 웃으시고 네. 눈이랑 입은 안 웃으세요. 주름 생길까 봐요. 주름 생긴다고. 네. 주름은 그 나이에 대한 그 아름다움이 또 있어요. 아이, 그래도 없는 그렇죠. 게 그 네. 믿으시는 분은 없으세요. 네. 주름을 없애는 방법은 네. 일시적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사 외에는 그 일시적으로 싹 없어지는 방법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선생님 뭐 어떡해요. 죄송해요. 네. 우리가 마스크팩 같은 거, 네. 여기 막 콜라겐 들어있고, 네, 콜라겐 팩 막 하고 그러시잖아요. 하이어루로닉 애시드 들어있고 이런 거 막 들어있잖아요. 아, 하이루론산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하이어루론산. 이런 거는 입자가 너무 커서 우리 보호막, 표피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콜라겐 팩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콜라겐이 그 진피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팩 어떻게 해요, 선생님? 팩이 좋은 이유는 네. 그 이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면은 건조해진 피부를 그 다시 리하이드레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네. 선전하는 콜라겐을 갖다가 진피까지 쑤셔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이렇게 자연팩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아보카도, 꿀 막 섞어서. 맞아요. 그런 것도 보습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습 효과가 제일 크고 네. 오이나 이런 걸로 팩하시는 분들은 미백. 맞아요. 네. 거기에 있는 비타민이 들어가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그 촉촉한 피부는 드릴 수 있지만 네. 가지고 계신 주름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주름을 예쁘게 지게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레티노이드라는 집안에 있는 바이타민 A. 바이타민 예. A 네. 가끔 어머니들 중에 네. 그 애들이 이제 좀 지나면은 그 여드름이 없어져요. 네. 그러면은 그거 내가 말씀드려요. 어머니 얘 이거 쓰면은 아깝잖아요. 요거 그냥 조금 발라보시라고. 어. 그러면은 네. 그 깊은 주름은 조금 얇아지고 잔 주름은 살짝 밑에서 올라오는 그 콜라겐이 더 활성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살짝 희미하게 지워져요. 조금씩.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약간의 방법은 있네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팽팽하게 펴지는 방법은 그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막 선전하고 하는 그 유명한 분들은 다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그거는 태투, 그 문신 같이 그 주사 바늘을 집어넣어 가지고 네. 하이어루로닉 애시드나 이런 거를 이제 필러라 그러죠. 네.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볼록 내려갔던 데를 쑥 올려주니까 여기서 굴곡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다 또 한국에서는 또 거기다가 보톡스도 눈곱만큼 넣어가지고 네. 피부를 좀 탱탱하게 하는데 그거 2달 넘어가면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게 1달에서 1달 반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한 달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연예인들은 솔직히 아. 하시는 일이 네. 이제 이쁘게 보이고 이렇게 얼굴이 나가는 그 직업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가서 이제 계속 꾸준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요게 또 그 안 좋은 점은 1달 반이 지나면은 얼굴이 갑자기 점점 늙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은 꽉 채여 있던 애들이 점점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거 약발이 떨어지니까 잔주름이 더 많이 생겨요.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군요. 선생님 그렇지만 네. 아프지 않고 네. 돈도 적게 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저희 콜라겐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그건 어때요? 콜라겐 요즘에 그 막 한국 텔레비 쇼에 막 되게 많이 나와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은 콜라겐을 만드는 DNA가 건강해야 돼요. 조금씩 놓아야 되는.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네. 좀 슬픈 얘기만 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 DNA가 그 끝에 그 이제 보호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 나이 들면서 그게 조금씩 짧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우리 유전은 좀 데미지가 생겨서 이제 이쁘게 생기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네. 먹어도 자재는 쌓여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못 해요? 활용을 못 하니까 큰 도움은 되지는 않아요. 그럼 닭발 이런 거 먹어도 소용 없는 거네요? 아, 드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우습게 말씀하시기를 네. 닭발 먹어서 주름 핀 사람들은 살이 좀 쪄가지고 이게 펴졌다 아하.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닭발만 드신다고 해서 이제 콜라겐은 몸에서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로 쓸 수 있느냐는 우리 유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방 세포를 좀 두껍게 할 수는 있지만 콜라겐을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쉽게 말해서 살쪄서 주름이 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DNA 네. 좀 이렇게 짧아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불로초라는 건데 아, 그래요? 네,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만들면 참, 그렇죠. 네, 엄청난 노벨상감이겠네요. 그렇죠. 유전학, 제가 유전학을 공부했는데 아, 선생님요? 네, 예. 유전학에서도 그때에도 그 선생님들이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아, DNA에 대해서요? 네. 폴리 A 테일이라고 그게 음. 이제 점점 짧아지면서 DNA에 손상을 간다는 그런 그 생각이 있는데요. 아직은 그거를 뭐 평생 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 어떤 70대 여성분께서 네.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피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설탕을 안 먹었다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당이 올라가면은 활성산소랑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좀 덜 드시면은 또 몸의 전체적인 염증이나 활성산소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섭취하시는 건데요. 알약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음식 중에서는 과일보다는 채소로. 왜냐하면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과일 많이 드시면은 당이 쑥 올라가요.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그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여성분들은 네. 특히 그 화장을 깨끗하게 잘 지우시고 주무셔야 거기에 있는 노폐물도 빠지고 이제 주무실 때 피부가 잘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자기도 하잖아요. 피곤하셔도 해야 될 네. 거는 꼭 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네. 남성분들은 약간 그 이제 안에 계시던 밖에 계시던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선스크린을 이제 발라주시면은 자외선에서 자외선이 이제 우리 얼굴이나 피부를 노화하는 거를 좀 네. 예방해줘요. 남성분들은 잘 안 바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항상 꼭 바르고 다니셔야 된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나가셔서 골프하시거나 밖에서 일하시면은 네. 더더욱.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피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깨알 팁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